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받은 프린트에서 디귿이 다 날라가 있어서 가지고요. 선생님 편집하는 과정에서 디귿이 안 보이게 편집이 되어 있어서 써드렸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프린트 하면서 전력 수송해줘야지 라고 해서 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프린트. 그쵸? 선생님이 주는 네 번째 프린트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에너지 전환.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는 뭐야? 전기 에너지야. 됐어?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 어디서 만들어? 발전소에서 만들어. 맞지?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만드는 원리가 뭐야? 말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원리가 뭐니? 터빈을 돌리는 그 안에서의 원리가 뭐니? 배웠잖아. 뭡니까? 전자기 유도요. 그래서 발전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원리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는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 된다. 그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겨야 된다?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서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니?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서 보선 속의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야. 맞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하기 위해서 무조건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니?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려면 쉽게 생각해. 속도를 줄이려면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되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석을 넣을 때는요. 못 들어오게 운동을 방해하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 순간에도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뺄 때는요. 못 나가게 아래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줘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무조건 됐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 힘이 마치 마찰력과 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만 합니다.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해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저 자기력 때문에 40으로 줄었어. 그러면 에너지 60 어디 갔어요? 그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뭐가 됐다고? 도선 속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코일 안에서요. 이 코일 안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고요. 이게 발전기의 구조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서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감소한다. 잠깐만. 자, 그러면 저렇게 발전소에서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저 행위를 우리가 멋진 말로 그냥 한마디로 터빈 돌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쵸?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전자기 유도를 일으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요 과정을 우리가 터빈을 돌리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발전소에서는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우리 지구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과정만 배웠다면 그럼 지구로 가기까지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니? 어떤 일이 있어? 요거 한번 보자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자. 자, 우리는 이렇게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요 1초당 전기 에너지를 우리 집으로 보내줘.
됐어. 자, 1초당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뭐라 그러니? 1초당 사용한 전기에너지 뭐라 그런다고? 1초당 사용한 전기에너지를 뭐라 그러니? 전력. 그래서 네, 우리는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니까 소비전력, 쟤는 생산하는 전력이니까 생산전력.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도요 1초당 전기에너지를 우리 집으로 막 보내는 생산전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니까 그 생산 전력을 보낸다고요. 그러면 이 생산 전력이 어떻게 와?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에 와. 됐어? 그러면 이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100%다 올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도선도 물체니까. 도선도 물체니까 우리는 도선은 저항이 0이라고 배우잖아요. 이거 다 생부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도선도 저항이 0일 수는 없어. 그냥 우리는 0이라고 지금 배우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도선도 물질이니까 이 안에 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를 전자가 이동해 오면서 충돌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저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항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손실되는 전력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전력을 보내면 그 중에 일부가 전선을 통과해 오는 동안 손실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100을 보내면 그 중에서 전선을 통해서 일부는 손실되죠. 손실된 나머지가 우리 집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는 거죠. 알아?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전력 구하는 식 물론 P는 VI 다른 방법 다른 거 네 R분의 V제곱 또 다른 방법 I제곱 R 전력은 이 세 가지 방법을 구하거든요. 자, 근데 꼬맹아 생산 전력은 얘로만 구합니다. 생산 전력 구해주세요. 생산 전력은 VI로만 계산한다. 왜? 생산되는 과정에는 저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생산 전력은 전압과 전류로만 계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되겠어? 저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 있는 식을 쓸 수가 없어. 알겠냐? 생산 전력은 VI로만 계산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려면 100을 줬으니까 나 100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모든 과학자들의 워너비는 손실률을 줄이는 거죠. 더 줄이는 거죠. 그래야 100을 보내면 100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는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에스더야 그거 꺼줘. 자, 그러면 손실률을 0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이 손실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손실률이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자, 손실률은 전선에서 오면서 생기는 거잖아. 되겠어?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저항이 있으니까 얘는 이걸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요 얘를 못 씁니다. 얘만 씁니다. 손실률 계산은 I제곱 R로밖에 구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도선에 원자가 있으니까 저항이 죽이죠. 그러면 이 원자들에 의해서 저항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연결되어 있니? 사실은 저 전선 자체가 저항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의 세기는 어떠니? 이 저항을 지날 때와 이 저항을 지날 때, 이 저항을 지날 때 전류는 어떠니? 같죠? 전압은? 만약에 여기서 100V가 왔다고 쳐봐. 그 중에서 이 저항을 지날 때 전압을 써야죠. 그러면 여기서 10을 썼다고 쳐봐. 그럼 여기 얼마? 90 남네. 또 10을 썼다고 쳐봐. 80이네. 또 10을 썼다고 쳐봐. 70이네. 라고 하는 저항을 지나갈 때마다 전압이 감소하는 전압 강화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전압 강화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압 강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선에서 오는 동안의 손실률을
전압 곱하기 전압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왜? 전압이 계속 변하니까. 되겠어? 그래서 손실률은 도선을 지나오는 동안 변하지 않는 저항의 제곱과 아니 전류의 제곱과 저항으로 계산한다. I제곱 R로밖에 손실률을 구할 수 없다. 알겠어? 그러면 이 저항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도선의 종류 알잖아. 굵기 알잖아. 길이 알잖아. 그럼 저항 구할 수 있죠. 되겠어? 자, 그래서 손실률을 계산하시면 생산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만큼이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공급 전력이 돼. 그래서 공급 전력은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산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원업이요. 손실률을 최소화하자. 방법. 손실률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너네가 보는 것처럼 I제곱 R 값을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줄이는 방법은 보면은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하나 쓰면 돼. 맞죠? 자, 손실률을 줄이는 방법은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저항을 줄인다는 얘기는 도선을 굵게 하거나 또는 도선의 길이를 짧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선을 굵게 한다는 얘기는 재료비가 너무 들어갑니다. 땅을 엄청 많이 파야 돼요. 요즘은 도선을 다 밑으로 매립하잖아요. 엄청 많이 파야 되고 수선비도 많이 걸립니다. 재료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네. 그러면 길이를 짧게 하면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도시를 다 지방으로 옮긴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서울 살잖아요. 그러면 이 도선을 제일 짧게 하려면 우리 집 앞에 발전소를 지으면 되는 거야. 엄마가 좋아할까? 절대 안 좋아하죠. 엄마 때문에 안 돼요. 됐어? 그렇죠. 그래서 도시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상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실제로는. 되겠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그런 방법을 못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 있죠. 발전소에서는 선생님 100W의 전력을 만드는데요. 전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 봐. 생산할 때 100W는요. 100V 곱하기 1A였거든요. 그래서 생산 전력이 100W여서 그걸 보낼 거야. 그러면 전류를 줄인다는 얘기는요. 이거보다 전류를 더 줄여? 그러면 그래서 보낼 때는요. 똑같이 100W인 건 맞는데 내가 전류를 0.1A로 줄이면 손실비로 감소하죠. 맞아요? 생각해봐. 자, 원래 보내는 전류가 1A였는데 그걸 0.1A로 전류를 10분의 1로 줄여. 그럼 손실률은 몇 분의 1로 감소할까? 100분의 1로 줄죠. 왜? I제곱 R이니까. 되겠어? 전류를 10분의 1로 줄이면 손실률은 10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이거를 0.1로 줄이면 우리한테 10W 보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전류를 줄이는데 생산량은 똑같잖아요. 생산량은 똑같아야죠. 됐어? 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압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발전소에서 손실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전류를 적게 해서 보내는 방법을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전류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전압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소에서 생산하자마자 우리 집으로 수송하기 직전에 전압을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1000V 이상으로 높여요. 됐어? 네. 전압을 일단은 높여놓고 보냅니다. 그 얘기가 곧 전류를 감소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손실률을 최소화시켜서 보냅니다. 그럼 우리 집에 콘센트 꼽았는데 1000V 나오면 우린 다 통닭거리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집 코앞에 와서 전압을 220V로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손실률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앞에 보면 1m 되는 철판 속에 그래서 변압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압기가 극단적으로 전압을 220V로 확 낮춰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손실률을 최대한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송전하기 전에요. 전압을 높이는 변압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집 앞에 오면 전압을 낮추는 변압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예요. 이걸 변압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엄마가 꼭 챙기는 게 뭡니까? 돼지코. 알아요? 그게 변압기입니다. 그 안에 변압기 들어있어요. 되겠니? 이걸 통해서 전압을 맨 처음에는 높였다가 낮춰주는 게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다. 그래서 전류가 10분의 1로 줄이면 순실률은 100분의 1로 준다.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변압시켜서 보냅니다. 자, 그럼 이때 변압기는 어떻게 생겼는데? 되게 간단하죠? 그 돼지코요. 그 돼지코 안에 있는 변압기를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옛날에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110V에서 220V로 전 가구가 다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110V 전기 제품하고 220V 전기 제품이 혼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변압기가 다 있었는데요. 변압기 구조 간단합니다. 이렇게 철덩어리를 미음자로 뚫어놓은 거야. 그래서 가운데는 비어 있고요. 이게 철입니다. 이게 변압기야. 그냥 철덩어리야. 근데 여기에 앞쪽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서요. 집에 있는 콘센트에서 나온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집에 콘센트를 꼽아서 들어오는 전기가 이 1차 코일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렇다고요. 여기 3번 감겨져 있고요. 여기 6번 감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전압을 됐어? 얘가 변화시켜줘서 전기 제품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코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맨 처음에 꼽았을 때 들어오는 게 만약에 110V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몇 볼트로 변압시켜 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변압기인데요. 변압기는 여기를 1차 코일 N1, 여기를 2차 코일 N2라고 하자. 결론만 얘기해주면 1차 코일의 가문 개수 B와 2차 코일의 가문 개수 B가 1대 2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의 비율이 1대2입니다. 그러니 들어오는 전압이 110V였으면 나갈 때는 220V로 승합돼서 나가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이때요. 들어오는 전류가 만약에 2A였으면 나오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전류의 비율은 됐어? 거꾸로입니다. 2대1입니다. 그러니 들어올 때가 2A면 나갈 때는 1A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은 똑같기 때문이죠. 발전소에서 100W를 보내면 우리가 쓰는 것도 100W여야 돼. 전압을 높이든 낮추든 상관이 없죠. 근데 전력 구하는 식이 뭡니까? VI. 됐어?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온 전력과 나가는 전력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전력의 비율이 1대1이어야 되기 때문에 VI 곱한값은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됐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코일 감응 개수 비율이 곧 전압 비율이구나. 그것과 역수가 전류 비율이구나. 그 이유는 전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이구나. 되겠어요? 자, 근데 왜 코일 감응 개수 비가 곧 전압 비율이야? 요거 하나만 하고 그래서 네, 볼게요. 코일 감응 개수 비가 1대2인데요. 너네 기억나?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을 때 유도 기전력 어떻게 된다고요? 자석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 감응 개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변화량에 비례하는 그래서 유도 전압이 생겨.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가 있으면 꼬맹아 이 변압기에서 코일 한 번 감았어? 2번 감았어? 그래서 여기에서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교류 전류. 그래서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들어올 때요. 이쪽이 N극, S극이 생겼다고 쳐봐. 되겠어? 자, 순간 이 전류가 들어오면서 그 전류에 의해서 여기 전류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서
이쪽이 N극, S극이 생기면 이 자기장이 그대로 얘한테 들어오는 거야. 되겠냐? 그러면 이 코일은 순간 됐어? 자석이 훅 들어오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석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여기에 뭐가 흐르니?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차 코일에서 생기는 전압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면 그 자기장이 2차 코일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압 V2는 마이너스 N2의 T분의 델타 파이가 이 안에도 일어날 텐데 문제는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가 얘하고 얘가 같다고요. 맞죠? 얘의 자기장의 변화만큼 그게 그대로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는 똑같은 세기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때 전압 비율은 V1 대 V2의 전압 비율은 보이세요? 얘가 같기 때문에 뭐에 비례하는 값을 갖니? 감은 코일 개수에 비례하는 전압 비율이 생긴다고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돼지코라는 변압기는 간단하다. 감은 코일 개수의 비율이 곧 전압 비율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소에서 우리한테 보낼 때요. 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류를 다운시키는 방법을 쓴다. 그 전류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전압은 높였어야 된다. 그래서 보내고 나서 우리 집에서 쓸 때는 다시 전압을 낮추기 때문에 변압기라는 구조도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빠른 속도로 오늘 그 두 개를 다 끝내셔야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